남은 당신은 단 3초 만에 누군가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믿으시나요? 당신은 누군가를 처음 마주했을 때 단 3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의 눈빛, 미소 띤 입술의 움직임, 혹은 얼굴의 미세한 곡선에서 알 수 없는 수많은 단서들을 찾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빠르게 내린 당신의 첫인상이라는 판단이 생각보다 꽤 정확할 때가 많다는 점이죠. 우리는 왜 이토록 순식간에 타인의 얼굴을 스캔하고 평가하려 할까요? 마치 얼굴 속에 감춰진 깊은 비밀을 해독하려는 인류의 오랜 본능처럼 말입니다. 인류는 아주 먼 옛날부터 얼굴을 통해 미래를 읽고 상대방의 성품과 운명을 파악하려 애써왔습니다. 동양에서는 관상이라는 이름으로 운명을 점치고 지혜를 구하는 중요한 학문으로 깊이 자리 잡았고, 서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문화 곳곳에 존재했었죠.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조각상이나 위험 있는 로마 시대 인물 흉상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외모를 기록한 것을 넘어 통치자의 위엄과 내면의 성품까지 얼굴에 담아 영원히 기억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얼굴의 윤곽, 눈매의 깊이, 코의 높이, 입술의 두께 같은 아주 미세한 특징들에서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 심지어는 앞으로 겪게 될 운명까지 엿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 사고와 객관적인 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관상은 순식간에 미신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서구 계몽주의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얼굴을 보고 운명을 논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죠. 한때는 지혜로운 통찰로 여겨지던 관상학적 지식들은 그렇게 학계의 외면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관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옛사람들의 어리석은 믿음에 불과한 미신일 뿐일까요?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학자들이 연구를 포기하고 외면했던 이 오래된 지혜 속에 어쩌면 현대과학이 아직 다다르지 못한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한 번쯤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얼굴을 보고 수많은 정보를 얻고 판단합니다. 과연 이 과정이 단순한 개인의 편견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각인된 생존을 위한 오랜 지혜의 흔적일까요? 고대 문명부터 근현대까지 관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렸던 아주 독특한 지식 체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매개를 통해 타인을 판단하고 나아가 자신의 미래까지 예측하려는 근원적인 욕망을 품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라기보다는 특정 시대의 사회 구조와 인간 심리를 반영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불안을 해소하려 했던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가에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운명을 묻는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굴의 미세한 주름 하나, 눈빛의 흔들림, 혹은 턱선의 미묘한 각도까지 아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희로애락은 물론 성공과 실패의 단초를 찾아내려 했죠. 마치 얼굴 자체가 한 권의 살아있는 책처럼 개인의 모든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점수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의 복잡성을 해석하려던 인류의 오랜 지적 시도였습니다. 얼굴은 고대인들에게 단순한 외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정체성이자 사회적 지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운명까지 담고 있는 신비로운 그릇이었죠. 관상학은 이러한 얼굴의 다양한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하여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자신의 얼굴을 통해 타고난 권위와 카리스마를 드러냈고 평범한 백성들은 관상가를 찾아가 미래의 희망이나 때로는 절망을 엿보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얼굴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불안,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오래된 지혜의 흔적 속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관상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이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은 어떤 놀라운 지점에서 만나게 될까요? 인간의 얼굴이 가진 헤아릴 수 없는 비밀들을 함께 탐험해 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오래된 지혜의 흔적 속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관상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이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은 어떤 놀라운 지점에서 만나게 될까요? 인간의 얼굴이 가진 헤아릴 수 없는 비밀들을 함께 탐험해 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하지만 말이죠. 인류의 오랜 지혜라고 불리며 수많은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했던 이 관상학은 어느 순간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과학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말이죠.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며 유럽을 휩쓴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믿음이나 추상적인 관찰만으로는 어떤 것도 진리라 인정받기 어려워졌죠. 모든 것은 객관적인 증명과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받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은 마치 거대한 미지의 퍼즐 같았고 사람들은 이제 신화나 전설이 아닌 눈앞의 현상을 직접 만져보고 쪼개보며 그 규칙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분해하며 그 작동 원리를 탐구하듯 인간은 자연의 모든 것을 이성에 비달해 해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얼굴을 보고 사람의 성격이나 미래를 점치는 관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며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과학적 방법론 앞에서는 고대의 지혜가 그저 미신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폭풍에 쓰러지듯 관상은 학문의 영역에서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고대의 관상가들이 아무리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었다 한들 그들의 경험과 직관은 현대과학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관상은 그저 비과학적인 허상으로 치부되며 빠르게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얼굴이나 두상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세기에는 골상학이라는 흥미로운 학문이 등장했었죠. 이 골상학은 사람의 두개골 형태나 크기, 표면의 요철을 측정하면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성격, 심지어 범죄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뇌의 특정 부위가 특정 기능과 연결되어 있고 그 부위가 발달하면 두개골 표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골상학이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과학적 열쇠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두개골 모형을 들고 사람들의 머리를 재는 모습은 꽤나 학술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골상학은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그 허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골상학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두개골을 측정하고 뇌를 연구했지만 그 어떤 실험에서도 골상학자들이 주장하는 재능 부위나 성격 영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골상학은 과학의 탈을 쓴 채 개인의 선천적 능력을 멋대로 단정짓고 심지어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를 열등하다고 낙인 찍는 위험한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 참으로 어두운 유사과학의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골상학의 실패는 관상학 전체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때는 왕의 운명을 좌우하고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던 얼굴 읽는 지혜가 이제는 과학의 냉정한 잣대 앞에서 설 자리를 잃고 쓸모없는 미신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당대의 지식인과 학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포기하고 그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인류의 오랜 호기심을 담고 있던 얼굴의 비밀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잊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한때는 귀하게 여겨졌던 고서가 현대과학이라는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채 방치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인간의 얼굴은 그저 생물학적인 특징의 집합일 뿐, 더 이상 어떤 심오한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얼굴이 그저 무의미한 생물학적 표면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타인의 얼굴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읽어내고 판단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한밤중 숲속을 걷는 여행자가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도 길을 찾으려 애쓰듯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얼굴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써왔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미신으로 치부되며 과학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얼굴 읽기는 그렇게 인류의 무의식 저편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과학기술의 경이로운 발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뇌과학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심리학은 우리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탐구했죠. 컴퓨터공학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진화생물학은 인간이라는 종의 오랜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던 그때, 엉뚱하게도 그들의 연구는 다시 한번 얼굴이라는 오래된 주제에 맞닿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도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뇌과학자들은 사람이 타인의 얼굴을 인식할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얼굴은 감정, 의도, 심지어는 신뢰도까지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마치 얼굴이 우리 뇌에 직접 연결된 일종의 사회적 안테나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또 진화 심리학자들은 특정 얼굴 특징이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좌우 대칭이 잘 맞는 얼굴은 건강함과 좋은 유전자를 암시하며 이러한 특징이 매력적으로 인식되어 번식에 유리했을 거라는 주장처럼 말이죠. 이는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찰나의 순간에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위협적인지, 협력적인지, 건강한지 등을 파악해야 생존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에서 수많은 생체 신호를 읽어내도록 진화해왔다는 겁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상대의 몸짓이나 표정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듯 인간도 얼굴이라는 복잡한 정보 덩어리에서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을 포착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통찰은 얼굴이 단순한 생물학적 특징의 집합이 아니라 인류의 오랜 생존 전략이 각인된 살아있는 데이터 덩어리라는 놀라운 반전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AI, 과 빅데이터 기술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얼굴 표정이나 패턴까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얼굴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표정 변화에서 감정의 단서를 찾아내고 심지어는 성격적 경향성까지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미세 표정 분석 소프트웨어는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고대 관상가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으려 했던 시도와 놀랍도록 겹쳐지는 지점입니다. 물론 현대과학은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신호들을 해독하여 인간 행동과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얼굴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본질적인 욕구는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수많은 학자가 미신으로 치부하며 등을 돌렸던 얼굴의 비밀은 최첨단 과학이라는 새로운 프리즘을 통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은 더 이상 그저 표면적인 아름다움이나 유전자의 무작위적 조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건강 상태,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 행동의 미세한 단서들을 담고 있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정보의 보고였던 겁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경외감을 선사합니다. 미신과 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지혜의 문을 다시 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관상이라는 개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문명에서부터 이어져 온 얼굴을 통해 타인의 성격과 운명까지 가늠하려 했던 그 오랜 시도는 사실 인류가 시도했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데이터 분석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초기 인류가 자연현상을 관찰하며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고 동물의 흔적을 쫓아 그들의 습성을 파악하려 했던 것처럼 인간은 얼굴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신체 부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내면과 미래 행동 패턴을 읽어내려 했던 것이죠.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 체계였을 겁니다. 물론 과거의 관상가들이 얼굴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거나 정확한 미래를 예언하려 했던 시도는 현대과학의 합리적인 영역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굴의 미세한 주름, 눈빛의 흔들림, 골격의 특징, 피부색의 변화 등에서 어떤 의미 있는 단서를 찾으려 했던 근본적인 시도 자체는 오늘날 신경과학자들이 뇌 활동을 분석하고 진화심리학자들이 특정 얼굴 특징의 생존 전략적 의미를 탐구하며 첨단 인공지능이 수많은 얼굴 데이터를 학습하여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습니까? 시대와 방법론은 달라도 인간을 이해하려는 본질적인 갈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강력하게 이어져 온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상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그저 미신으로 치부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얼굴 인식, 사회적 판단과 같은 현대과학의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부활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모호한 운명을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얼굴에 담긴 생물학적 신호, 심리적 상태,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복합적인 정보들을 과학적으로 해독하여 인간 행동과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으로 외면하고 등을 돌렸던 그 얼굴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굴은 단순히 개인의 외모를 결정하는 요소나 유전자의 무작위적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 전략, 내면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건강 상태까지 반영하는 살아 숨쉬는 정보의 덩어리이자 진료의 역사서와 같았던 겁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미신과 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지적인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혔던 고대 지혜가 최첨단 과학이라는 밝은 빛을 받아 다시금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단 몇 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무의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은 단순히 개인적인 편견이나 섣부른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오랜 세월 진화시켜온 섬세한 감각이자 주변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려 했던 본능적인 시도였을 겁니다. 이처럼 얼굴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본능이 단순히 과거의 미신이 아니라 인류 생존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깊이 뿌리내린 진화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또한 한층 더 확장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서로의 얼굴을 읽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관상가들이 얼굴을 통해 불확실한 운명을 읽고 미래를 점치려 했다면 이제는 최첨단 과학의 정밀한 눈으로 그 안에 담긴 인간 그 자체의 본성과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려 하는 것이죠.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관상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현대과학의 프리즘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면서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놀랍고도 심오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얼굴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역사가 새겨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미묘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살아있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에게 타인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태도를 선사할 겁니다.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복잡하고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내려는 노력은 어쩌면 서로에 대한 더 깊은 공감과 진정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얼굴은 단순한 표면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무한한 깊이를 탐험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매력적인 지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